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살벌한 아침, 기분이 우울한 아침,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아침을 맞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여전히 판이 엎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파티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파티장 사장으로부터 비용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잘 버텼는데 이제 또 새로운 마녀가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젠 사키라는 백악관 여자 대변인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얼마나 높으면 세상에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걱정할 정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 우려스러운 숫자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판까지 엎어졌으니 이제 큰 문제죠. 이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좋다고 쫓아갔는데 이 쫓아가다가 이제 완전히 늪속에 빠진 케이스인데 걱정이 않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뉴욕 주식시장을 움직였던 단어는 두 개죠. 젠 사키 발언하고 화학무기 사용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미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머리 아픕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물가가 미국의 3월 물가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네, 아주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9%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여기에 이제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부터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어제 이제 중국이 물가를 발표하면서 또 시장을 한대 후려 갈겼죠. 네, YY로 8.3%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특히 한국이라든지 중국 자체 내 시장에 아주 큰 스매싱을 가해야 하는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유가는 하락을 했죠. 근데 이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가 하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유가 하락이다. 질이 나쁜 유가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잡주와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어제를 보니까 기아자동차라든지 LG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들, 삼성전자들이 잘 버티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버텨줄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한국 주식시장은 늘 전날 안 좋았든지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늘 바닥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좀 강한 모습,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이 그 시험 단계의 아주 최고봉인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지만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요 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미국 은행 예금이 2차 대전 이후 첫 감소 전망이다. 그렇죠? 네. 뭔가 좀 문제가 좀 발생하죠? 네. 중국이 게임파로 발급을 재개했다. 45개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아침에 못 봤습니다. 네. 소니와 레고가 에픽게임즈에 2.5조를 투자하면서 메타버스를 강화에 나섰다. 그렇죠? 죽어가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또 나름대로 글로벌적으로 먹거리로 생각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장중에 4만 달러를 또 하회했죠. 네. 주식 빠지면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강하게 버텨줘야 하는데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런 비트코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존재 자체는 딱 하나예요. 주식보다도 더 강한 마약을 받고 싶을 때 비트코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또 비트코인의 주식과 반대 방향에 있는 모습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투기판이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미 투기판이 됐습니다. 미국 기대 인플레 중앙값이 6.6%, 평균값이 아니라 중앙값이 6.6%라는 거죠. 그렇죠?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가격이죠. 그렇게 움직일 것 같다. 네. 사람들이 다 점을 찍은 내용에서 그 중앙값이 6.6에 있더라. 평균값은 아닌 거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을 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급이 감소하면서 유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갑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투자를 축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공고하는 거죠. 네. 회사채 시장을 왜 축소하겠습니까? 크레딧 리스크, 망할 염려, 기업들이 위기에 처할 염려들, 그렇죠. 투기 등급에 속한 기업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한 3.5%에서 4%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6% 넘어갔을 때는 큰 리스크가 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는 남아있는데, 아직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워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리세션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워세션이 나왔다. 그래서 푸틴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죠. 러시아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80%인데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눈과 귀가 다 가려진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인명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그 22세기 최첨단 SNS 시대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국민들의 모든 귀와 눈을 막는 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좀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와 이런 그 민주주의 지표가 높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저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가고 발전에 방해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미국이 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군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기를 대여해주는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대신 무기를 대여해주고 싸움을 우크라이나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war session이라는 단어,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 단어가 시장에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도 막판에 이렇게 무너졌네요. 네, 마이너스 1.19%. 나스닥도 막판에 무너졌네요. 마이너스 2.18%. 네,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 말에 더욱더 충격을 마지막에 가했던 것 같아요. S&P도 1.69%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만 유일하게 지수가 올랐네요. 네, 마크롱의 재선이 결선 투표에 가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루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프랑스는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항생, 상해,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스파이크하게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충격을 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경제방송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붙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모든 게 다 하락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듣고 이름 있는 기업들은 어느 하나 상승한 기업이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 4.83, 엔비디아 5.2, 글로스를 가지고 있는 성장류의 가장 핵심인 시대정신이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 두 기업이 원투 스트레이트로 맞았다는 건 충격적이죠.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안정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던 주식도 3.94%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충격이 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은 일단은 제가 봐서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큰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확실히 보입니다. 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2.51%, 뭐 거의 1bp밖에 1bp 하락했네요. 5년짜리는 4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7bp 상승을 했고, 30년짜리도 7.5bp 상승했습니다.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 차이는 28bp로 여전히 뭐 다시 정상화 형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3월, 2월 때 제가 계속 20bp, 30bp 사이였는데 다시 그때 시절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드 커브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금리 상승이 결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과 비용을 상승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의 가장 그 바로미터 센시티브가 높은 기업 실적에 희석이 나타난다는 게 향후에 가장 큰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WTI는 3.21% 하락해서 95.43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 증가가 아니라 수요 감소, 중국발 수요 감소 하락으로 인한 유가 하락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유가 하락이다. 질이 나쁜 하락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걱정이 또 앞섭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2.55% 하락해서 165.7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테슬라, 네, 또 테슬라가 무너졌습니다. 975.94달러에 테슬라가 하락하면 큰 충격인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뭐 1100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120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다들 좋아했었는데 다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뭐 두 가지죠. 일단은 사이버 트럭의 발매가 늦어지고 그렇죠.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공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닫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제 중국 문이 열리고 또 테슬라가 새로운 뭔가를 시장에 들여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시대 정신인 테슬라가 여전히 스크래치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행사를 했죠. 무슨 로데오라는 행사를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전지를 가장 분석을 잘하는 주민호 애널이 일단 1번이고 같이 잘하는데 주민호 애널이 훨씬 젊은 애널리스트로 똑똑하고 분석을 잘 하는데 이 삼성증권 장정훈 애널이 분석한 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잘라 붙여봤는데 한번 봅시다. 원통형 셀과 양극재는 긍정적이다. 최근에 그 테슬라 행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번 기가 텍사스 준공 행사를 통해 테슬라는 4680 셀 양산을 공식화한 셈이다. 원통형 배터리죠, 그렇죠? 지름 46mm, 높이 80mm짜리 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만들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양산 투입 시점과 캐파를 알기 어렵지만 테슬라의 선언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 있는 배터리 확보에 대한 고민을 키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조금 더 파괴적인 선언은 건식 전극 공정 기술의 완벽한 양상성 확보일 테지만 테슬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정할 수는 없다. 과연 건식 전극 공정을 완성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4680 셀 폼팩터 제품 포트폴리오에 채우려고 하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업체를 통한 양상 프로젝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개인데요. 첫째 파나소닉하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들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이미 테슬라와 1대1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원통형 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논리는 거죠. 네. 한편 테슬라의 스트럭처럴 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셀 투 팩이라는 방식을 아십니까? 이제 각형 배터리에 이 각형을 막는 이 팩을 없애버리고 바로 배터리에 붙이는 차에 붙이는 그러한 양산 방식을 중국 애들이 발견한 LFP 배터리에서 만든 그 기술이 셀투팩 방식인데 이 셀투팩 LFP 배터리가 아니라 이 리튬이온 전극 배터리에서 삼원계 배터리에서도 비슷한 스트럭처럴 팩이라는 양산 기술을 테슬라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양산 기술 적용은 하이 니켈 양극재 포맷으로 셀투팩 이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스트럭처럴 팩하고 셀투팩하고 CATL이 만든 기술이 이제 셀투팩인데 이 기술과 LFP의 셀투팩과 기술이 비슷한 게 이제 스트럭처럴 팩이라는 게 팩을 없애버리고 바로 배터리에 붙이는 그러한 형태. 그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모양도 줄고 모양도 아주 예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같은 것도 아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기술이죠. 따라서 LFP 지형에서 셀트팩 이점을 가지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격하던 이슈도 원통형 4680 셀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이 양극재, 이 삼원계 시장에서도 LFP 배터리에서 자기들의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셀트팩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쪽에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배터리에서도 이러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4680 기반의 스트럭처 팩 양산 선언은 한국의 양국제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삼원계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가지고 스트럭처 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충분히 셀트팩, LFP 배터리계의 셀트팩만큼의 좋은 효과와 원가 절감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열린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 완성에 나왔던 그러한 기술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아시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 주셔서 수혜다. 여기에 3원계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 그렇죠? SDI, 에코프로 BM과 LNF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나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늘 한국 시장은 전일 크게 하락 후 나름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이며 바닥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장점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뚝심이 발휘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뚝심 발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인데 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가 아주 강하게 버티면서 우리 코스피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나름대로 장점인데 과연 오늘까지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오늘 그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중대형 기업들이 잘 버텨만 준다면 나름 의미 있는 뚝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 원화 약세, 수출 감소, 중국 경기 침체 악영향, 삼성전자 침체 지수, 신정부발 약발이 희석, 리오픈주의 슬로우 등 여러 악재가 다시 나타나면서 결국적으로 박스권이 좀 내려오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주에 또 충격을 한 번 더 가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미리 한 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맞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은 어느 정도 반응해서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견디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추천해 줄 종목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이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요? 네. 종목 피킹도 무당에 의존했던 요즘 주식시장에 이 정도의 아날로그적 대응은 문제도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갈대처럼 숙이고 견뎌야죠. 내 계좌는 다 녹는데 방법은 있습니까? 이래서 현금 계좌가 중요한 거죠. 네. 신용 계좌를 쓰신 분들은 큰 걱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도 힘이 빠집니다. 아침부터 뭘 이야기해야 될지 막판 이 결론을 쓰는데 거의 30분을 그냥 멍하니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써줘야 될지 그래도 펀드 매니저 30년 한 경력자가 뭔가 결론을 쓰고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고민으로 멍하니 4시부터 일어나서 앉아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해지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공매를 치고 또 인버스를 사서 넣어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린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해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썼던 방식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견뎌봅시다. 오늘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나라는 전일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밟아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오히려 더 하락하기는 안 보이는 것도 좋은 점이고 LG전자가 뚝심 있게 애플카라든지 이러한 호재로 올라오는 모습, 전장산업이 올라오는 모습, 기아차도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해봅시다. 너무 힘 빼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뭐 카페 친구들은 제가 오늘 뭐 점심 먹고 중간에 또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략 같은 걸 좀 써줘 볼 생각인데,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